실제로 협상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너네 자꾸 한국 그 부정선거키 내놔 이런 거. 시진핑이 너 언제 물러날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온다?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큰 거 이미 왔네요. 예, 큰 거 왔다 갔어. 좀 큰 거 이미 왔고 미국이 이겼답니다. 예, 미국이 이겼죠. 시진핑이 팬티만 입고 진짜 엎드렸다고 합니다. 팬트 내렸을지도 몰라. 파트 3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부정선거 이 기계를 잡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투표를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린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투표해라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윗을 한 날이 새벽에 막 그 난리 난 그날이에요. 동일 날짜예요. 대통령이 투표해라라고 국민들한테 호소문 쓴 그날하고 다 같은 날짜예요. 오늘 중국과 스위스에서 매우 좋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논의하고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방식으로 총체적인 재설정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중국이 미국 사업에 개방되기를 원합니다.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많은 문제를 토의했다. 단순하게 관세 문제만 토의했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 당연히 부정선거, 초안전의 일환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선거에 관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고 그래서 total reset negotiated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총체적인 재설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거다. 영어로 보니까 리셋이네요. 예. 토탈 리셋. 리셋 코리아. 그 리셋이잖아요. 예. 리셋이 부정선거 기계. 리셋하는 게 리셋이잖아요. 그 여기 다 있잖아. 제네바에서 협상했잖아요. 그게 그거라니까. 그게 인천 상륙 작전이라니까. 그게 인천에 꼭 배 타고 와.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인천에 와야 되는 줄 알았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누가 오나 궁금한 거죠. 인천에 오나? 진짜 답답하네. 2월 1일 날 뉴스의 기사고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그중에 요원을 비밀리에 중앙선관위 연수원에 잠입을 시켰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그 안에 잠입해서 속된 말로 의장 취업을 해서 그 안에 돌아가는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전 세계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중에 요원을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국이 최첨단이니까 프론트라인이니까 중국 간첩들이 한국에서 막 활약하듯이 미국 간첩도 당연히 한국에서 활약하는 겁니다. 특히 조 대표는 한국 정부에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고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포획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벌어달라고 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봤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시간을 의식하셨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령을 결의했지만 아직 장관들이 다 모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간을 좀 끄셨다. 그 시간 얼마라고요? 3시간 반. 제가 처음에 딱 보고 또 말씀드렸던 게 시간을 끄는 게 좀 이상하다. 분명히 3시간 반을 끈 이유가 있을 거다. 나중에 밝혀진 게 이거잖아요. 평택항까지 보내서 한국의 영해를 벗어나는 그 시간이 3시간 반이 걸렸다. 배 타고 나가는 시간. 배 타고 나가는 시간. 예. 그러니까 그걸 관련해서 증거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증거를 뭘로 찾죠? 그래서 비아폰 서버를 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압수수색 들었던 거니까. 그러면서 이날 얘기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 시진핑 퇴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협상이 완성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 중국 방문. 그 사중전회가 열리면 그 열린 자리에서 이제 시진핑의 퇴진이 이제 내가 몸이 아파서 이런 거. 작년 7월 달에 시진핑이 뇌졸중으로 좀 사라졌다가 일주일 정도 자취를 감춘 적이 있어요. 심장마비 이런 걸로도 많이 죽고요.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면 죽이는데 발표를 심장마비는 죽고. 중국 옛날부터 그거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네. 시진핑 퇴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3월 11일 날 스카이데일리에서 한국서 손 떼라. 트럼프가 시진핑에 요구했다는. 손 떼는 게 뭡니까? 그 투표기계에 손 떼라 그 얘기잖아요. 최근에 나온 게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직접 협상할 수도. 그런데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협상이 완성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중국 방문하고 이거잖아. 2월 1일 날 얘기했던 그 스카이데일리 조 대표가 했던 그 얘기가 실제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물러나 확답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 물러난 다음에 만나면은 필요할지가 의문이스러운 거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트럼프가. 관세 협상의 최종 목적은 시진핑의 실각이다.
그게 핵심이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미국은 중국 체제의 변화를 지금 요구를 하는 거고 변하니까 크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레이트 리셋이. 그레이트 리셋을 넘어서 총체적인 리셋, 토탈 리셋이죠. 관세는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이제 압박 수단이고 실제로 협상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너네 자꾸 한국 그거 저기 그 부정선거키 내놔 이런 거. 시진핑이 너 언제 물러날래? 이런 거라는 거죠. 그 관련돼서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총체적인 재설정에 동의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온다?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관세를 30%로 낮추는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30% 아니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50%였다. 오버였다. 90일 안에 중국에서 사중전회가 열리고 시진핑이 현재 갖고 있는 국가주석 공산당석이 중국인민군위원회 주석 3가지 지위 중에서 한두 개를 내어놓는 발표를 할 것이고 중국인민군위원회 주석 자리는 반드시 내려놓을 거고요. 마오쩌둥 얘기가 권력은 총고에서 나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드시 내려놓을 거고 그 국가주석 자리에 아마 후추나가 않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에서 기존의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며 다시 원상복구되는 이제 그런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중국몽 1대1로 전랑 외교 등 기존의 팽창적 외교 정책은 수정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AF를 활용한 타국 선거 간섭 행위도 당연히 그만두게 되겠지요. 어제 트럼프가 얘기한 총체적인 재설정, 토탈 리셋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이를 중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90일간의 관세 유예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90일 안에 시행 안 하면 그럼 다시 이제 이번에는 145가 아니고 이제 1450일. 어차피 145 이상 넘어가면 어차피 물건은 못 넘어오는 거니까 7777이나 중국에는 8 좋아하니까 8888이나 이런 거. 우리 고든창께서 5월 12일 날 6월 3일 대한민국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좌파는 한 후보를 지지하지만 보수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수는 한 후보를 지지해야 승리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놓고 고든창에 지시를 하잖아. 좀 들어라 좀. 한 후보 이꼴 김문수. 이 5월 10일 날 투표해라 라고 얘기했던 고든창이 이게 2월 23일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민주당은 각 선거구에서의 사전투표가 좌파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중국이 조작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협력해 투표를 전환시키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구할 때입니다. 이때 부정선거 막 가장 앞장서서 대한민국 선거는 부정이고 중국이 관여돼 있고 얘기했던 사람이 고든창이야.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 5월 11일 날 투표하잖아. 왜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다르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중국의 부정선거 기계를 잡아서 걔들이 안 한다 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걔들이 쓰는 부정선거 키를 미국이 갖고 갔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이해가 안 되냐고 이게. 저는 미국의 선의 같은 거는 저는 잘 안 믿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우리 표가 좀 부족하면은 미국이 좀 넣어줄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해. 솔직히.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투표까지는 해보자고. 놀러 가지 말고 주위 사람들 좀 이제 포섭해갖고 좀 해보자고 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국이 접근할 수 있는 하위 서버를 사용하고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협력한다. 그러니까 키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국 중앙당국에서 그 시스템을 갖고 왔다니까. 누가 갖고 왔다고? 양정철이 갖고 왔다고.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모든 결과를 초래했다. 이 2020년 총선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양정철이에요. 양정철이 그 키를 갖고 있는 거고 그 키를 지가 갖고 있고 쓰고 난 다음에 중국도 갖고 있고 양정철이 갖고 있는 거는 문재인이 줬을 거라고 당연히. 문재인이 갖고 있는 그 키를 이재명 안 줬을 거 아니야. 이재명 줬으면 이재명이 됐겠지. 민주당은 평범한 정당이 아니다. 그들은 마치 중국 당한응조가 한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려 했던 당시처럼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 심지어는 하인으로 여긴다. 라고 그레이트 고든 창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호명하셨던 그 그레이트 고든 창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봐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겨갖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 두겠냐고요. 두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외교 이익의 결정적 부분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안 두고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투표하자고요. 그러니까.
4월 13일 날 미국 폭스뉴스가 한국 차기 대선 99% 부정선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이거 지금 조기 대선은 맞아요. 99% 부정선거다. 베네수엘라까지 예, 얘기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투표해야 되잖아.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잖아. 그게 바로 제네바 했던 그 협상이 그 변동이라고 그게 그 얘기잖아. 지금 큰 거 이미 왔네요. 예, 큰 거 왔다 갔어. 좀. 큰 거 이미 왔고 미국이 이겼답니다. 예, 미국이 이겼죠. 시진핑이 밴드만 입고 예, 각자 엎드렸다고 합니다. 예. 팬트도 내렸을지도 몰라.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경우에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한국의 안보 기반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영향이 더 확대된다라고 폭스뉴스 칼럼이 실렸다. 저 정도로 극혐했다는 것을. 그렇죠. 트럼프의 생각이 담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의 영향력이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서울대학교 내 시진핑 주석 기념관까지 건립된 현실을 깨닫. 이것까지 알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방북 이력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합니다. 이거 봐, 이게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재명은.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주장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지만 네. 민주당은 주장도 못한다니까. 우리가 부정선거를 해도 민주당은 주장 자체를 못해. 부정선거. 아니 그 저기 부정선거 주장하는 저 망상증 저 윤석열을 내란을 몰아내자 이렇게 딱 얘기해갖고 이제 탄핵시킨 거기 때문에 2024년 총선 때 민주당이 부정선거에서 192석 먹었다는 것까지 보증이 나는 거니까 당에도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민주당은. 미국 정보국장이 중국의 개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해킹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국내에서 강한 반박에 직면한 사항을 언급하며 스카이데일리는 해당 보도가 사실 확신하며 향후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는 것을 폭스뉴스에서 보도를 했다니. 택도 안 되는 가짜뉴스 하면은 폭스뉴스 이걸 왜 이 칼럼을 실어줬겠냐고. 미국 부정선거 투표 시스템 제공업체가 도미니언이다. 도미니언 네이버에서 쳐보면 깜짝 놀랄 거야. 코리아 보드 게임즈라는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중국, 이란,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경유야. 한국 명칭 땅 따먹기. 하고 4월 18일 날 선관위에 미국인들이 이제 5명이 방문해갖고 심어놨다는 거잖아요. 이거 붉은 책 일부러 보라고. 빅토리 하고 도미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도미노 무너진 게 뭐죠? 도미니언 시스템. 한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은 우리가 제압했다. 표시를 하니까 그걸 보고 고든창이 투표해! 라고 얘기한 거고 대통령이 투표해!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1년에 이 과정들이 흐름이 안 보이나요? 아니 미국 사람 5명이 할 일 없어갖고 선관위 관악청사 들어가갖고 이거 묻어놓고 갔겠냐고. 4월 25일만 해도 제 친구들은 6월 3일 선거를 어떻게 지켜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애국자들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좌파들이 투표용지를 훔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4월 25일만 해도 이렇게 18일 네. 지난 다음에 말 바꿔갖고 선거가 시작됐다. 보수는 뭉쳐갖고 지지하고 승리해라. 그 중간에 뭔가 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변경사항이 제네바에서 했던 미중 협상. 한국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투표해서 꼭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거 할 테니까 김문수가 될 겁니다. 마음 놓고 찍으십시오. 이걸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중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4명이 네. 정칭홍, 짱유샤, 후추나 스타이펑. 네. 스타이펑은 누구냐? 이런 사람입니다. 리커창 1년 후배고요. 이 사람이 스타이펑. 오른쪽이 리관체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경제부총리급이에요. 네. 시진핑이 이제 3년님하고 하면서 공부론 뭐 이런 거 내세우고 이제 분배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하니까 네. 그게 이제 경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커창이 이렇게 가는 거는 중국 경제 안 좋은데 이런 이제 이빠른 소리를 쳐다가 시진핑이 눈밖에 났어. 결국 리커창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거는 암살당했다 이런 뜻이야. 예. 그 심장마비로 죽은 리커창의 1년 후배가 스타이펑이야. 리커창은 좀 시진핑한테 반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죽임을 당한 그 1년 후배 스타이펑이 중책을 맡았는데 그 중책이 뭐냐 하면은 인사부장이에요. 우리 치면. 인사가 모든 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 인사부장 시진핑 측근이 이 사람을 바뀌었다니까. 올해 4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고 권력기구인 공산당 중앙조직부 부장에 스타이펀 전 통일전선부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전선부장이 간첩대장 이런 느낌이고 이제 간첩대장 하던 사람이 중앙조직부장으로 왔고
중앙조직부장이 간첩부장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네. 인사권이 시진핑한테서 회수가 돼갖고 다른 세력한테 넘어갔다.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중국 정치 시스템 내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 중에 하나. 당연하죠.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실 인사수석실에 인사혁신처 권한이 합쳐진 형태이며 여기에 고위공무원단 인사권까지 갖고 있는 조직. 막강하게 바뀌었다니까. 시진핑 직계에서 다른 파벌로 넘어갔다. 중요 보직인 만큼 말 그대로 시주석의 최측근들이 배치되었다. 그랬는데 바뀌었다. 아래 5장의 첨부를 보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정용진 하면은 이제 멸공의 대명사인데 알리바바하고 손잡는다 하니까 그때 깜짝 많이 놀라셨잖아요. 예, 그게 다 연결된 얘기라는 변심했다, 변절했다. 그런 겁니다. 사우디 방문 갔을 때 네. 거기서 정용진이 트럼프를 직접 알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러 오신 거죠. 안 그러면 왜 가겠어, 이게 정용진이.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야 되는데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 메신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믿을만. 그 정용진이라니까. 알리바바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 물건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중국에서 팔리는 걸 생각했지. 시장이 개방이 되니까. 그거 하려고 손잡은 거잖아요. 알리바바하고. 정용진이 멸공 올려갖고 막 난리 나갖고. 아니 틈만 나면 멸공하시니까. 문재인 때 막 중국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외교 정책에 네가 반기를 드는 거냐 하고 이제 막 들고 일나갖고 이제 스타벅스 불매운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알리바바가 이제 마인이잖아요. 마인이 알리바바 소유권을 포기를 당했어요. 숙청을 당했어요. 네. 장점인계로 찍혀갖고 신변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알리바바가 옛날부터 장점인계의 돈줄을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 시진핑이 장점인계를 돈줄을 말리려면 알리바바를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권력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죠. 마구잡이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5년 2월 26일 날 그래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장점인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인계가 부상하고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마인이 다시 활동하는 거고 정신은 그 내용을 알고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벽 대전의 배우 짜오웨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 분입니다. 요 분. 한국 팬도 되게 많았다. 네. 되게 미인이세요. 요렇게 이제 현대화적인 모습은. 네. 이분이 사라졌어요. 이게 알리바바 설립자 마인하고 막역한 사이여서 사라졌다고요. 얘가 이제 권력이 흔들리면은 조지면서 이제 열배도 같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중국에서 생긴다는 거죠. 이제 판빙빙도 그래갖고 이제 좀 사라졌다가 같은 맥락이에요.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났어요. 판빙빙도 그런 맥락이에요. 중국 시진핑, 마인, 손보기, 속내는 정적, 짱점인 경제해서 엔터그룹 상장하려고 하다가 이제 망했잖아요. 마인이 이제 한 소리 했다가 중국 금융은 후진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금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얘기했다가 시진핑한테 찍혀갖고 박살났거든요. 마인이. 중국 당국이 엔터그룹의 상장을 무산시킨 것도 이들의 자금줄을 끊어놓으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오게 된다. IPO나 유상증자나 이런 데에 금융당국이 간섭을 들어가서 자기네 편 거는 유상증자를 시켜주고 자기네 거는 IPO를 시켜주고 정직의 거는 IPO를 못하게 하고 유상증자를 막고 하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중국은 그렇게 악용한 거고. 금강 원장님이 배워오셨네요. 그거를 이제 배워와서 이복형이 중국 가서 그 선진 시스템을 배워와서 한국에도 적용하겠다. 그게 지금 유상증자 집중심사 제도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본보기로 손봐갖고 망하게 하겠다 해서 이제 내 권위로 세우고 하는 그게 이제 지금 이거 또 동일한 거라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그 보리밥 전문 식당에서 목격이 된 적 있잖아요. 그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판교예요. 판교에 뭐가 있냐면 정용진 집이 있어요. 그게 4월 30일 같은 날짜 그 다음 날짜예요. 정용진 집 근처에서 밥 먹었다니. 밥 먹고 그 다음 날에 누구 왔냐? 정윤 집에 누가 찾아왔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찾아와. 정윤진 집 왔다 갔잖아. 정윤진이 메신저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오니까 이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될 거잖아, 정윤진이. 그럼 하루 전날 만나갖고 정윤진 만나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서 얘기했다는 티를 내려고 일부러 판교에서 보리밥
집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을 찍혀준 거잖아요. 다 연출이니까 정치인들 만나고 하는 거는.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서 일상의 평온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일상생활 해라. 당내 경선 같은 거 새끼들아 신경 쓰지 말고. 비카면 스트롱 하고 있으라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이 새끼야.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예. 이 미친 새끼들이 지금 중국 제도를 갖고 와서 한국을 지금 망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 유상증자 집중심사 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돼. 구태고 악법이고 중국의 나쁜 이제 제도를 한국으로 갖고 들으려고 하는 거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금감원에서 이제 유상증자 집중심사를 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유상증자 실적이 1년 전에 7조인데 4조 7천억으로 35.2%가 줄었다. 특히 이제 시설 투자 목적으로 하는 금융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5천억이 있었으니까. 네. 5천 날라갔으니까. 대기업 유상증자가 52%가 감소했는데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죠? 투자가 줄겠죠. 그쵸. 투자가 주니까 GDP가 줄어서 마이너스 성장한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한 거예요. 지금 올해 이제 1, 4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0.2% 역성장했는데 금량이 5천억 더 때려갖고 공장 지었으면은 투자 항목을 해서 GDP가 올라갔을 텐데 그분이 안 올라가니까 GDP 성장률이 역성장하는 거예요. 국내 총생산 GDP가 0.2% 역성장인데 그 중에서 가장 역성장 폭이 컸던 부분이 네. 건설 투자하고 설비 투자잖아요. 이 설비 투자는 금융 역성장 못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건설 투자는 누가 문제냐면 MBK 때문이었어요. MBK가 채권을 부도를 내니까 트리플 B 등급의 건설 업체들이 회사들이 발행하는 등급이 트리플 B인데 네. 그게 시장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 돈이 쪼달리니까 짓던 빌딩을 못 짓는 겁니다. 짓던 아파트를 못 짓는 거예요. 이런 거 왜 기사 안 나오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기사를 내야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니, 공산당 하는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한 그 짓을 예. 권력만 생각하니까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애들 갖다 바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상납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상증자를 심사를 해야지. 그래서 그거는 심사를 한다고 지금. 우리는 손도 못 잡으면 말도 못 붙일 이런 사람들이 상납이 된단 말입니다. 상납을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비아디하고 CATL은 유상증자 한다는 거죠. 허허, 진짜. 유상증자 잘하라고. 지금 이 광고예요. 낯자른 2대1에서 광고한다고. 미국 대신 중국 투자 ETF 쏟아다니는 자산운용업계. 아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들은 이거를 CAT 유상증자 하는데 방해하려고 지금 미국은 막고 있어요. 트럼프는. 네. 네. 우리는 권장하고 있다니까. 투자 잘하라고 ETF 만들어주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다고.